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호야들을 소개하고 호야의 분갈이와 재배 비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내내 꽃을 보여주던 호야들이 잠시 뜸하더니 이번 비를 맞고 모두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데요. 하나씩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분홍 꽃이 예쁜 카노사 호야인데요. 카노사 호야는 재배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번식도 금방 돼요. 그래서 작년에 분갈이하고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해졌는데요.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아요.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도 꽃봉오리가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도 꽃봉오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안쪽에 꽃봉오리가 보이고요. 이것은 메아호야인데요. 메아호야는 봄에 꽃을 여러 송이 보여줬는데 또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본호야인데요. 리본호야도 여러 송이 꽃을 피웠는데 그리고 나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 이후에 한동안 꽃을 안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비를 맞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호야도 마찬가지로 꽃봉오리가 생기는 이 꽃대는 굉장히 짧아요. 1cm 정도로 짧고요. 줄기의 중간에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줄기가 길게 자라 나오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리본 호야를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파리도 굉장히 귀엽고요. 지금 이것은 봄에 피었던 꽃봉오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잎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줄기하고요. 이것은 호야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호야 슬라워시인데요. 이파리가 동글동글 너무 예쁜 호야입니다. 아직 꽃은 보지 않았는데 주로 이파리가 이렇게 작은 호야들은 꽃도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호야인데 이렇게 긴 줄기가 자라 나오는데요. 이 줄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이 끝에서 꽃이 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라 나온 게 싫으면 줄기가 짧게 자라는 호야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호야 잎이 누렇게 되면 걱정하시는데요. 요것은 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란 색다른 잎이고요. 요것은 하엽지는 잎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잎이 건강한데 한두 개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은 하엽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댄싱 폴리아라는 호야인데요. 다른 호야처럼 덩굴성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직립으로 자라요. 이렇게 올해 새로 자란 줄기고요. 이것도요. 겨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하에 있는 베란다에 있어서 봄에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양분이 모자라서 잎이 노랬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살아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만 먼저 폈다 시들고 반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또 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건 선인장꽃이 폈길래 같이 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트호야고요. 무늬하트호야인데 무늬하트호야도 이렇게 꽃대가 지금 자라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줄기 끝이 약간 뭉툭한 게 보일 거예요. 끝이 약간 뭉툭한 것이 꽃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트호야인데요. 하트호야는 이렇게 꽃대에서 꽃봉오리가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무늬 하트호야도 곧 꽃봉오리를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꽃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것은 로시타 호야인데요. 로시타는 올해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이 가지 끝에 약간 뭉툭한 이 부분이 꽃이 피었던 자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뭉툭한 게 보이죠? 여기를 잘라내면 안 되고 길어도 그대로 지저분해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잠시 후에 분갈이하는 모습과 저만의 호야 재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영상은 4시간 전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명이 좀 밝다 보니까 잠깐 새 호야꽃이 피었어요. 잠깐 보고 나서 분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노사인데요. 이렇게 봉우리 진 것도 있고요. 봉우리가 이렇게 부푼 것도 있죠. 조금 전 영상에만 해도 꽃이 안 폈는데 이렇게 잠깐 새에 이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늘 분가리알 호야는 이 로시타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작은 꽃이 피는 로시타를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마틸다와 로튼디 플라워입니다. 저는 이 호야 중에서 이 마틸다 잎이 최고 예뻐요. 동글동글한 잎도 예쁘고요. 이 아이도 이쁘긴 한데 저는 이게 단정하고 잎이 예쁘네요. 이것은 제가 봄에 구입해서 꽃을 그동안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분갈이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태 분갈이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분갈이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요즘 태국 중에서 수입해오는 호야는 이렇게 목피에 이렇게 심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목피에 심어져 있는 호야를 보았을 경우 이것은 가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바로 분갈이하는 것이 좋고요. 물이 너무 빠르게 말라요. 이것은요. 그래서 물이 너무 빠르게 마르니까 물을 계속 줘야 합니다. 일반 이런 상토에 심은 것보다는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이렇게 뽑는데요. 잔뿌리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잔뿌리가 살짝 분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상처 조금 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목피에 심어져 있던 건데 물 먹고 비 한번 맞췄더니 오히려 탱탱하게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많이 다치지 않게 살짝 목피가 이렇게 너무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목피가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깔끔하게까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야는 꽃 필 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꽃이 생기는 봄에부터는 장소를 자꾸 옮기고 그러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꽃봉오리가 생기고 나서는 한 장소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갈이도 저는 봄보다는 꽃을 보고 분갈이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분갈이를 자꾸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봉오리가 생겼다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는 9월에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호야는요. 그리고 이것은 마틸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 안 해도 되고요. 깨끗하게 분리하고 싶은 분들은 깨끗하게 분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마틸다도 분리하겠습니다. 같은 이렇게 농원이 다른데요. 약간 여기는 상토 성분이 많네요. 이곳은. 그래서 농원마다 재배하는 용토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용토를 혼합할게요. 상토를 요거 하나 다 넣을게요. 상토 하나 다 넣고요. 그 다음에 강물에 넣겠습니다. 이게 조금 양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만큼 1만큼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릇이 좀 작아요. 콜라이트 반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2대 2대 1로 넣었는데요. 저는 2대 2대 1로 넣었는데 일반 거실이나 실내에서 재배하신다면 1대 1대 1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바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바크를 1만큼 섞으셔도 됩니다. 착생식물이라 이런 바크를 섞어주면 통기성도 좋고 해서 또 수분감도 이게 물기를 머금고 있고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재배하기가 편할 수 있어요. 저는 바크는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홍탄도 저는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혼합을 할게요. 저는 식물이 너무 많아서 좀 보습성이 있게 이렇게 혼합을 했는데요.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여기다 마사 같은 거나 아니면 펄라이트를 좀 더 섞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크를 섞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용토가 혼합되었습니다. 조금 보습력이 있죠. 저는 식물이 많아서 물 주기가 너무 짧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습력 있는 용토로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위에 걸 거라 이 화분에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3개 동시에 진행할게요. 행위에 걸 때는 무게가 있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난석이 더 좋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중립을 넣으세요. 저는 그냥 이 난석을 입자별로 넣고 있는 게 더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큰 대립에 난석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용토를 채우겠습니다. 요시타 먼저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용토를 좀 채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용토를 채운 다음에 꼽는 형식으로 분갈이를 해도 됩니다. 용토를 나머지는 채울게요.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구멍을 내서 끼우겠습니다. 마사로 채우겠습니다. 호야는 이렇게 줄기가 기르면 이게 잡아당겨서 자꾸 뽑아져요. 그래서 이 무게가 있는 마사 같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은 다음에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뽑아져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꼭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합니다. 심은 다음에. 이렇게 모두 심어졌는데요. 호야는 물이 너무 마르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식물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는 물을 주는데요. 호야는 한 3일 정도 지나서 물을 이 정도 주시고요. 너무 한 번에 흠뻑 주면 뿌리가 자리를 잡지 않아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물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물의 양을 늘려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재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는 비를 한 번 정도 흠뻑 맞추니까 금방 회복이 돼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야는 안에서만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베란다 거리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비를 맞추면 건강하게 더 회복을 해요. 지금 이 꼬부리 호야도 제가 분갈이를 좀 늦게 했거든요. 분갈이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많이 수축되었었는데 이렇게 비 맞고 탱탱하게 살아났고요. 꽃대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다가 꺾어진 줄기는 이렇게 잎꽂이를 하면 뿌리가 나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개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성장기에는 좀 넉넉히 주는 게 좋아요. 물을 좀 넉넉히 줘야 꽃대도 더 잘 생기고요. 이파리도 더 싱싱해요. 실내에서 재배를 하신다면 찔끔찔끔하게 물을 주는 것보다는 용토의 보습력을 약하게 마사나 펄라이트를 조금 더 많이 섞은 다음에 아니면 바크를 섞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섞은 다음에 물을 차라리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씩은 물을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얹어 놓는 저면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저면으로 주시고요. 비를 맞출 수 있다면 성장기인 따뜻한 이른 봄 말고요. 좀 따뜻한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를 한 번씩 맞춰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런 알갱이 비료 있죠. 지금은 분갈이하고 나서는 바로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효성 비료라
바로 흡수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뿌려드리겠습니다.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뿌려서 봄에 놓아두면 꽃 피는데도 영양을 좀 보충해줘서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화 촉진용 영양제가 있다면 개화 촉진용 영양제를 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질소가 0인 개화 촉진용 영양제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희석해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영양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2리터 1로 하나 가득에 이거 반 정도 혼합해서 물 주듯이 주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주 주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하기에는 물을 주면 영양 보충이 되겠지요. 그리고 깍지가 의심되신다면 계피물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파리 쪽에 계피물을 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계피물 만드는 거와 계피 알코올 만드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야들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꽃을 펴요. 그러니까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봄보다는 저는 9월에 분갈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을 보려면 겨울에 조금 더 건조하게 약간 서늘한 곳에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되는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이 지금 꽃봉오리가 가득 맺혀 있는데요. 꽃이 가득 피면 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